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민경 행정사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이민경 행정사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실은 행정사는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서부터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든가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이제 그 누적 숫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허가와 등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화장품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9년에 오양순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었을 때 화장품에 관한 정책과 제도가 약사법 안에 한 개의 그 장 정도만 확보해 갖고 화장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을 독립을 해서 화장품법 제정을 하는 일을 3년 동안 노력을 해서 결과를 얻었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뿌리부터 모든 거를 정확히 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맨 처음에 2017년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화장품 제조업 등록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업체들을 등록해 드린 이후에 그분들께서 이제 화장품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이제 상담을 하시고 그 문제 해법을 찾는데 저와 함께 손붙잡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의뢰인이 선생님이다 이런 말을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로운 아이템을 찾을 때도 의뢰인께서 이제 행정사님 그 업무 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새로운 스텝을 또 밟고 블루오션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또 뿐만 아니라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나 화장품 제조업을 이미 등록하신 분께서 행정사님 제가 표시 기준을 잘 몰라서 포장지나 광고 문구를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 좀 상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또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나왔고 KBS에서도 근무했고 그러다 보니까 표시 기준이나 광고 문구에서 하면 될 것과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구분을 이제 충분히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은 이미 일을 저질러서 행정 심판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장기화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맞는 걸 좀 꺼립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사전에 문구를 검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제가 흔쾌하게 비싸지 않은 상당 컨설팅비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한 2, 3년이 되면은 식약청으로부터 공문이 촥 날라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은 뭐냐면 자체평가 보고를 해라, 사후 점검을 하겠다, 정기 검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공문이 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이제 4대 기준서에 맞게 그동안 화장품 사업을 잘 운영해 온 실적을 식약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로서는 어떤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원료 목록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2월 말에 생산 실적 보고를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됩니다. 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자유롭게 화장품 범위 안에 있는 제품을 생산, 판매, 유통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식약청에서 이 회사가 과연 얼마나 생산해서 얼마나 유통을 하고 품질 관리는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 3년에 한 번씩 사후 점검을 하는데, 그때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때 사업에 몰입을 해서 열심히 하는 데만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갑자기 날라온 공문에 당황을 하게 되십니다.
그럴 때 또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사후 점검을 위한 각종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고, 뿐만 아니라 화장품 사업하시는 분 중에 또 아주 유능하시고 자료 제출을 정확히 잘 하시는 또 의뢰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출하셨던 성공적인 자료의 샘플을 같이 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따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의무를 이행하는 이제 회사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이제 수입을 하려고 통관하는 절차 과정에서 관세청에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 있어야 당신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하고 상담 중에 수입한 물건을 컨테이너 박스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부랴부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이제 거의 초기 상태에서 연락을 오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통관할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다 등록이 돼 있어서 별 무리 없이 수입을 할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게 MSDS를 발급해 갖고 오십시오. 또는 제조 증명서, 판매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런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에 이제 목도해 갖고 부랴부랴 연락을 해 주십니다.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서는 MSDS도 발급해드리고,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는 이제 저희가 의약 외품으로서 많은 제품을 이미 허가 성공을 시켰고, 허가 성공하는 과정에서 의약 외품으로서 수입업인 경우에는 수입하는 회사가 소재한 국가에서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원본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미 그와 같은 샘플서를 아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샘플 서류도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주 황당한 경험, 당황스러운 상황만 되면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무엇이든지 컨설팅을 받으면 거의 다 답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준비된 자료를 판매하거나 가이드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MSDS는 물론 이제 성분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발급을 이제 의뢰를 받은 이후 시점부터 발급을 위한 이제 산업안전공단에 들어가서 발급 절차를 밟아서 발급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무엇이든지 물어봅시다 라는 이 컨텐츠를 하게 된 배경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제 화장품 사업도 사람이 걸으면 그 다음에 뛰어가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간이라는 게 날아가고 싶고 헤엄쳐가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 그 다음 단계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제조해서 판매하고 이런 거에 이제 만족을 하다가 어느 순간서부터는 내 제품이 다른 회사 제품과는 차별화된 아주 유효성이 높은 그런 성분을 넣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성분을 넣으려고 보니까 이제 ICID, 국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화장품 원료를 등재한 걸 ICID라고 그러고, 국내에서 등재한 걸 KCID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ICID나 KCID나 거의 등재된 성분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넣고자 하는 성분은 우리 제품만 있어, 특별해,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어, 이런 성분을 넣으려고 딱 보니까 ICID나 KCID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성분에 대해서 등재할 수 있는 절차가 성분 표준화 신청입니다. 대한화장품협회에 이제 성분 표준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성분에 대한 제조 방법도 제출을 해야 되고, 공정도도 제출해야 되고, 구성 성분에 대한 상세 내용도 제출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제출을 해서 성분 표준화 신청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성분 표준화 신청을
하는 거는 이제 원료 기준에 맞춰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라는 이제 명칭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의뢰하신 분은 이제 색소에 대한 걸 갖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색소를 성분으로 등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분이 색소를 성분으로 등재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동안 했던 성분 표준화 작업에 의해서 등재하면 되겠거니 이러고 생각하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성분 표준화 작업을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와 관련한 안내문을 일단은 그분에게 보내서 의뢰인이 이제 준비하시도록 하고, 그 상태에서 이 색소 성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대한화장품협회나 식약처 이제 그 화장품 정책과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일반 원료를 등재하는 기준과 색소를 등재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뢰인이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매일매일 1일신, 5일신으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는 의뢰인의 질문과 의뢰인의 부탁, 의뢰인의 의뢰 이런 것들로 매일매일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분 표준화 작업 정도 하면 화장품 분야에선 최고 전문가지 라고 생각하고 자신있게 색소를 성분에 등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컨설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의뢰를 받은 건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성분 표준화하고는 다른 트랙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된 거죠. 이거는 화장품의 색소의 종류와 기준에 근거해서 이제 등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성분 표준화 작업도 장난이 아닌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제가 그 준비해야 될 자료를 쭉 검토한 나의 결론은 의뢰인에게 빨리 포기를 하시도록 해야겠다. 이 색소와 유사한 다른 색소를 사용하실 거를 권해드리는 것이 내가 답이겠다라는 확신이 쓸 정도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피부 감작성 시험도 해야 되고, 점막 자극 시험도 해야 되고, 독성 시험도 해야 되고, 인체 피부 자극 시험, 뭐 하여튼 엄청난 안전성에 대한 시험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유효성 시험을 해서 이게 이제 목적하는 효능과 효과를 발현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시험 의뢰비도 엄청나게 들고 기간도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십시오 이제 해서 그랬더니 그 의뢰인께서 하시는 말이, 사실은 제가요 행정사님하고 상담하기 전에, 의뢰하기 전에 다른 컨설팅 회사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컨설턴트 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색소가 과거에는 등재되어 있었다, 예, 이제 등재된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특이 체질이긴 한데 새로운 사실,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막 심장이 뜁니다. 흥분 상태죠. 그래? 그럼 한번 내가 이민경 행정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누구도 찾지 못하는 거를 찾아내는 이민경 행정사가 한번 찾아봐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서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치에 들어갔더니 이제 어떤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화장품의 성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법안과 규칙에 의해서 근거해서 관리가 됐냐 하면은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관리됐습니다.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안전 기준 안에 별표가 화장품 원료 기준이 있고, 화장품 제조 수입에 사용 가능한 원료가 있고,
이렇게 그 별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화장품 제조 수입에 사용 가능한 원료 페이지 17페이지에 이 해당 색소가 사용 가능한 원료로 등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2013년 이전 상황인 거죠. 근데 2013년을 기해서 화장품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이 바뀌고, 거기에서 색소와 관련해서는 화장품 색소의 종류 및 기준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장품 색소 종류 및 기준에 의해서 독립을 하면서 여기에 별표에 사용 가능한 색소를 이제 포지티브 방식이죠. 나열을 해서 이 성분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색소만 사용이 가능하다. 만에 하나 여기에 등재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지정을 받아야 된다. 이 색소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색소도 이 기준에 화장품 색소의 종류 및 기준 안에 등재하도록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2013년 전과 후로 법령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컨설턴트 되시는 분은 2013년 이전 기준을 생각해서 이거는 성분으로 등재가 가능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이민경 행정사가 이와 같은 남들이 찾지 못하는 현안을 찾아서 정답을 알려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이제 뭐든지 죽기 살기로 끝장내는 태도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 다음에는 국회에서 보좌관을 오랫동안 2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각종 법안을 2024년 현재 것만 갖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연역을 갖고 파악을 하고 또 이제 별표라든가 별규도 분석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규정, 지침, 각종 관련 법규를 다 찾아서 오버랩 되는 거 크로스 체킹해서 정답을 찾아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이번 케이스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감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색소 지정을 받아서 등재를 시킬 것인지, 화장품 색소의 종류 및 기준 안에 등재를 하실 건지는 의뢰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사전 컨설팅까지 해드렸고, 본 의뢰는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실 거를 이제 권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분께서는 이제 회사 규모를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규모가 큰가 봐요. 그래서 차별화된 제품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색소가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들지만 반드시 등재를 시켜서 본인의 제품에는 사용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민경 행정사에게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제조업을 등록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각종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행정사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부터 이제 저에게 의뢰하신 분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서 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난제의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뒤늦게 이민경 행정사에게 노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 배로 태어난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제조업부터 이민경 행정사에게 하고 이런 난제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의뢰를 하시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린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제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영상을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경 행정사는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든든한 컨설턴트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